안녕하세요. 저는 명인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청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모셔서 어머님들께 이제 새마고등학교에 대해서 시험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좀 모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좀 약간 더 심해져서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새마고등학교의 시험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과는 또 다른 약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새마고등학교는 교과서를 올해는, 그러니까 원래는 교과서를 할 때도 교과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엔 범위 자체에 교과서가 이렇게 포함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를 하나 썼거든요. 금성출판서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하나 썼었는데 그것도 딱 한 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 쓰고 세 과정도 들어가는 거 한 번 쓰고 그 다음부터는 쓰질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예 쓰지 않았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주가 돼가지고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그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작년 아이들에 비해서 거의 2배였습니다. 새마고등학교가 원래 시험 범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살인적인, 그러니까 시체말로 살인적인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쓰거든요. 스투라이트라는 부교재가 있는데 이게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의 한 2학기 정도 수준의 지문들이 들어와 있는 교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 중간고사 때만, 중간고사 때만 그 책의 절반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문이 약 한 70개 정도가 있었고요. 모의고사가 19년도, 18년도, 17년도에 3월달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그 중에서 18학년도, 19학년도, 18학년도, 17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2 거, 그 다음에 19학년도 거에 고2 거 11월 모의고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월 달 거부터 이렇게 3월, 6월, 9월, 11월 이런 식으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1월 모의고사가 하나가 추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4개가 한 지문이 100개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개수가 총 몇 개였냐면 170개였고 이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왜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170개라고 적어드린 이유가 약간 그래도 지문의 난이도가 좀 있는 난이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그 난이도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약간 어렵지 않고 까다롭지 않아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라는 지문이 숨겨져 있는 지문이 있어요. 그게 몇 개였냐면 한 20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험 범위가 한 190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양일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생각에는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새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학이랑 과학에 약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를 가는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고, 근데 영어 시험이 국제고보다도 시험 범위가 많아요. 이 근처에 있는 국제고 있잖아요. 국제고보다도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거의 국제고등학교의 한 2배였어요. 저도 여기서 되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문과의 특목고인 국제고보다도 이과에 약간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새마고에서 그것보다 양이 2배라는 사실이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거는 다루질 않아요,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그것도 한 2학기 정도의 수준의 시험 범위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일단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20문제였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6문제였어요. 그게 총 26문제였는데 이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수능형으로.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나와요. 뭐 어려운 뭐 빈칸 문제랄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뭐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뭐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수능에 나오는. 근데 거기에 유형과 거의 똑같은 식으로 나와요. 이거 사실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없어요. 특별한 점이.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이제 3문제가 나왔거든요. 야, 이게 기준이 언제냐면요. 20년도 올해 있잖아요. 올해 1학년 1학기에 내신 시험 범위가 기준입니다. 예, 이제 내년에 이제 봐서 이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새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5문제씩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문법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12.6점이 배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수능에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수능에서의 문법 문제는 지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단어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틀린 걸 찾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새마고등학교의 시험은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문장 단위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런 문제 유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수능에 나오는 문법 유형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예.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 선생님들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다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런 문제를 되게 많이 내셨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골고루 내셨어요.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가 물론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지문에다가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을 채우시오. 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원래 새마고에서는 밑에 배열 같은 걸 안 주고 여기다가 들어갈 말 쓰는 거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줬었습니다. 제가 왜 이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시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신 거예요. 원래는 정말 밑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들어갈 말을 그냥 영어로 써야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밑에 어느 정도 단어의 배열을 주고 전체 다 주지도 않았어요. 몇 단어를 주고 거기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쓰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작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어떤 과정에서 작문을 하라고는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작문 능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서술을 한다는 것만 하면 작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 이해 플러스 작문 능력이 사실 있어야 돼요. 외우지 않는 한.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새마고에서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것처럼 외워서 못합니다. 200개예요, 지문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외워서 접근하려고 하시면은 일단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외워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어떤 핵심 내용을 이제 서술하라고 해요. 지문의 어떤 내용을 주고 지문을 주고요. 지문은 똑같아요. 이렇게 주고 여기다 이렇게 요약문 같은 걸 써놔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발췌한다기보다도 지문에서 있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단어 같은 걸 넣으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찾아서 쓰는 유형. 이것도 역시 지문의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죠. 어휘 플러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 어형을 바꿔 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 여기에 뭐 명사가 있어요. 여기다 써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용사 같은 형으로 어형을 바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를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느냐. 그걸 또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지문의 내용 이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서술형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밑줄을 몇 개 그어 놓은 다음에 틀린 거를 찾아서 고치시오. 틀린 거를 찾으면은 1점, 거기를 올바른 형태로 고치면은 또 1점을 줘요.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찾아서 고치라고 해서 한 6점 정도에서 한 8점 정도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6점이에요. 3개 정도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객관식에서는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찍을 수 있죠. 틀린 걸 찾아서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고치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문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잘못된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옳게 고칠 수까지 있어야 되니까 약간 좀 더 객관식에 있는 문법 문제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심도 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학년 중간고사에 이렇게 총평을 내려보면 1학년 역대 최대 시험범위였습니다. 정말로. 예. 지난 3년 동안 비교해봤을 때 역대 최고 시험범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모의고사와 부교재죠. 그러니까 1학년인데 들어가자마자 2학년 걸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기잖아요. 한 두세 달 정도밖에 텀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2학년으로 넘어가요. 1학년 걸 건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는 이제 철저한 수능형이었고,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어를 바꿔 써서 어형을 바꿔 써가지고 얼마나 잘 올바른 요약문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서술형 문제를 잘 풀 수 없습니다.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사실 내용을 파악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거기 있는 문법적 요소만 틀린 거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한 모든 25점에서 문법 문제가 한 6점 정도거든요. 나머지 한 19점 정도는 전부 다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이거 참 어렵긴 한데 많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보고 단어 많이 보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세마고에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저희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죠. 중학교 때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 약간 좀 뭐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영어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후자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 입시의 어떤 최적화된 어떤 그런 학원의 사교육의 코스를 딱딱딱딱 밟은 거예요. 그래서 입시 영어에 굉장히 능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영어권 국가에서 노출이 돼 있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세마고 가서 무조건 1등급 맞겠네? 절대 아니에요. 지금 세마고등학교에서 뭐 전교 1, 2, 3등 하고 있는 아이들, 저한테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한국 토종입니다. 네. 그냥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한국 토종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영어권 국가에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세마고가 가지고 좋은 성적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게 없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세마고 가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열심이라는 조건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해요. 예, 정말 열심히. 그리고 첫 번째 1학기를 잘 보내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를 안 하면 3월 달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는 한 내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내신 기간을 잡잖아요. 많게는 4주 정도 이렇게. 근데 세마고등학교는 내신 기간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내신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양을 소화하려면 맞잖아요. 지문의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빨리 소화를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지문마다. 그럼 그 빨리 소화를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단어를 많이 알아서 지문을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 실력이 없다면 세마고 가서 되게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준비죠. 예, 준비.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1학년 1학기 이제 제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다 하니까 어차피 3학년 이제 수능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신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고 1학년, 2학년 아이들 이제 세마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별로 이제 나눠서 계속 1년 동안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만을 제외하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제외하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1, 2학년에서 전부 다 100점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예. 몇 명씩 나온 그러니까 작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나왔어요, 100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로 이유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세마고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이제 아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중시킨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기말고사 봤거든요. 제가 이제 세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애들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오후에 시험을 가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보를 2번 했습니다. 전날에 한 번 하고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침에 해가지고 또 직보를 하고 아이들한테 보냈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이 5문제가 나왔는데 그 아침에 건드린 것만 2문제가 나왔어요. 아침에 건드린 것만. 네,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마고등학교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도 아시고 경향성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준비를 굉장히 잘 시켜줍니다. 예, 물론 과제가 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제가. 예. 그래서 그 과제를 다 소화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1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험 난이도를 낮추시질 않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난이도를 좀 낮출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시죠? 원래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으면 원래 난이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줄어들어야 돼요. 원래 이게 기본적인 어떤 시험을 낼 때 메커니즘이거든요. 세마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얘네는 범위도 많고 그냥 난이도도 이렇게 하늘을 찔러요. 그냥 네, 천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준비를 그만큼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세마고에서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1학기 때는 좀 못하다가 계속 꾸준히 그래도 학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주는 과제들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잖아요. 그럼 또 성적이 향상이 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학습 능력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온 아이들은 1학기 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학습 능력이 있어도 2학년, 그러니까 1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잘 준비가 덜 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휘가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발휘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먼저 해놓는 아이들이 1학기 때부터 시험을 잘 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학습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그게 빨리 나타나느냐 결과가 늦게 나타나느냐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받는 애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세마고에서 지금 2학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첫 시험에서 58점 맞은 애가 있어요. 걔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97점 맞았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100점 맞았어요. 이번에도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습 능력 자체는 원래 있는 애예요. 근데 중학교 때 준비가 잘 안 돼 있던 거예요. 이 시기에. 꾸준히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마고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학습 능력 자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얼마나 그 당시에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예요. 지금 쌓아놨느냐 안 쌓았느냐. 예,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올해 좀 아이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어려운 면이 많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바이오리듬이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학교를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너무나 불규칙하니까. 네. 그런 와중에서도 저도 역시 아이들이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네, 보충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시험날 아침 당일까지 불러가지고 한 다음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마고에서 잘 버틸려면 전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실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고. 네. 근데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힘들어하죠. 근데 세마고에 가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닌 거거든요. 세마고는 무조건 힘든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좀 빨리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아이들이 가서 고생을 덜 하는 방법입니다. 고생은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고생을 덜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이제 나중에 좀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은 학원에 또 이제 모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셈하고 이제 문제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적중시켰는지, 제 적중 내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코로나 시기인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중에 뵐 수 있을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